자, 이어서 우리는 제 24강입니다. 원래 커리큘럼상 24강으로 기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1강 정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5강, 아니면 좀 늦어지면 26강. 그래서 24강으로 끝내지 않고 한 강이나 두 강, 한 강이 되기 쉽겠는데 25강 정도 추가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강 하겠습니다. 자, 24강. 페이지 580쪽 제7편 도시재정비 촉진형 특별법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보통 70%는 쉽게 나오고 30%는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쉽게 70%는 쉽게 30% 정도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한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나왔죠. 보통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는 어렵게 나왔고 2018년도 아주 쉽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세 문제 정도 쉽게 나오고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오게 됩니다. 재정 목적은 읽으면 됐고 별거 없고요. 자, 용어 정의. 그러면 이 법의 특징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6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을 배웠잖아요. 이하고 이 법은 친척간이에요. 혈족이에요. 혈족.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도시 6강인 6편인 도정법은 정식요리예요. 요리로 말하면 정식요리입니다. 정식요리. 아주 쭉 코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코스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어려웠는데 요거는 간이로 휘전요리예요. 휘전요리. 간이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휘전이다. 앞에 건 정식요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재정목적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법은 도시의 낙후적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광역적, 넓은 지역입니다. 먼저 넓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효율적이라면 빨리빨리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뭡니까? 촉진이잖아요. 촉진법이잖아요. 촉진. 빨리빨리 한다. 같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 법을 가면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략돼가지고 빨리빨리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쉽게 나올 때는 거기 촉진지구가 많이 나왔어요. 촉진지구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정, 중심지정, 고밀복합형. 주거정은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중심정도, 고밀복합형도. 시험지는 이미 고밀복합형 나왔어요.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체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충당가지고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뭐냐? 주관식 고밀복합형 혹은 고밀복합형 지구 이미 나왔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이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재정비 촉진사업. 이 재정비 촉진사업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서너 문제 나왔어요. 재정비 촉진사업이 쉬운 문제로서 제일 많이 나왔다.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즉 보면 돼요. 1번 우리 도정법 배웠죠. 도정법 배웠던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 가능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재정비 촉진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 계획. 자, 그러면 아까 지구하고 계획이 있는데 여기 괄호 1번은 지구고 괄호 3번은 계획인데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괄호 1번이 지구죠. 지구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으로 갑니다. 괄호 2번 계획으로 간다. 괄호 3번이죠. 계획이. 계획으로 갑니다. 먼저 지구를 지나고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계획이 뭔데? 거기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다음 네 번째, 재정비 촉진구역. 이 촉진구역 이름은 촉진사업과 같아요. 촉진구역 이름은 촉진사업과 같다. 똑같잖아요. 괄호 2번과 똑같아요. 즉 이겁니다.
이게 촉진지구잖아요. 지구면 이 부분이 바로 촉진구역이에요. 그래서 촉진구역이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촉진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역이 4번, 가로 4번, 촉진사업이 가로 2번.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요. 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촉진사업, 저희 지구 내에서 촉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촉진구역이다. 바운더리가 촉진구역이에요. 촉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운더리가 촉진구역이고 이 구역은 지구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촉진구역 이름도 똑같으니까 뭐 볼 거 없고. 그 다음 우선사업구역. 이거는 축구 선수로 말하면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거, 선발. 손흥민처럼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선발하는 것이 바로 우선사업구역입니다. 이건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볼까요? 재정비 촉진구역 중 재정비 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 이주택지 지원 등을 위해서 다른 구역에 우선해서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이 뭐냐? 우선사업구역. 이렇게. 거기. 우선하여 개발한다. 우선사업구역.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주관식도 나올 수 있겠죠? 축구 선수로 말하면 선발이다. 반면 6번 존치적. 이건 벤치 신세, 벤치 신세. 이건 좀 후발이에요, 후발. 봅시다. 존치적.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재정비 축사업을 촉진하기 필요성이 적어서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존치 정비구역과 존치 관리구역. 이게 어렵게 나오면 존치 정비구역하고 존치 관리구역을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용어를 꼭 알아놓으세요. 어렵게 나오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건 후발이에요. 벤치 신세예요. 아직은 써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기반시설. 이건 앞에 6편에서 배웠던 도정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이 똑같아요. 기반시설과 똑같고.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우리 도정법에서 비슷하게 배웠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시장 정비사업, 또 도시 공객실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럼 누구누구이냐? 3명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셋을 얘기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 셋을 얘기하고, 두 번째, 재건축 사업 및 거기 빈집 소규모에 따른 소규모 재건사업. 재건축 소리가 되면 아까 우리가 6편과 같습니다. 건물도 있고 땅도 있어야 된다. 재건축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가 아니라 건물하고 땅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건축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 땅 다 갖고 있어야만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건물만 있으면 안 불러줘요. 토지만 있어도 안 불러줘요.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여기는 건축물 소유자가 빠져요. 여긴 건축물 소유자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재건축할 때는 지상권자 없어요. 주의하세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가서 재정비 촉진지구와 재정비 촉진계획, 재정비 촉진지구와 재정비 촉진계획. 재정비 촉진지구는 12, 16, 18 많이 나왔죠? 한 문제 나왔는데 3년 동안 한 문제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정 밑에 22회. 이건 2019년도에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정비 촉진지구는 지구가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세웁니다.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데 지구는 누가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신청합니다. 첫째. 신청 지정. 신청. 신청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지정하는, 이때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시장, 군수청장이 신청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지정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느냐? 누구를 주어야 되냐면 대도시장. 여기 시장에 대도시장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여기 시장에 대도시 시장이 들어가는데 다만 이 대도시장은 다른 곳과 걸칠 때만. 걸칠 때. 다른 곳과 거치는 대도시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시장이다. 고양시장은 대도시거든요. 혼자 할 때는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고양시장, 대도시장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그냥 지정하면 돼요. 근데 고양시하고 다른 데가 걸쳤다. 그때는 신청을 해야 돼요. 대도시를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단독 드립을 할 때는 안 해요. 대도시하고 같이 누가 같이 엮일 때는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한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직접 신청 안 받고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밑에 넘어가서 올라가서 일단은 583쪽 제일 밑에 583쪽 제일 밑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신청받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때 도시계획에 심의 거치는데 어느 도시계획 심의 거치냐? 제일 밑에 보니까 거기 일단은 기억해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입니까? 밑에 기억에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입니다.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업 신청 현장에서 신청받으면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친다. 소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다만 밑에 심의 가름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됐으면 그때는 도시재정비 심의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심의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가름할 수 있고 어쨌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광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584쪽 위에 직접 한다. 어떤 경우에 직접 하냐 하니까 제일 위에 시장 군수장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장 군수 협의 거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때는 직접 지정하는 다만 협의는 해야 돼요. 협의해가지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또 누구도 지정할 수 있냐? 지구를 갖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리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의장은 그때는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다.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얘도 역시 어떤다?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 대도시는 다른 데하고 걸친다, 안 걸친다? 아까 여기는 걸칠 때 대도시는 신청했잖아요. 걸칠 때는. 근데 여기는 안 걸치는 대도시예요. 이 대도시는 안 걸치는 경우. 안 걸칠 때 혼자 하는 거예요. 지정할 수, 직접 지정할 수. 그러면 이 지정권자를 다 합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대도시장 이게 다 합치면 뭐라 부르냐면 지정권자를 뭐라 부르냐면 이때 다 뭉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게 될 거예요. 지구를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합니다. 자, 이제 면적 좀 봅시다. 면적 보니까 585쪽 제일 위에 지금 이제 원칙만 합시다. 585쪽 제일 위에 주거지역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지역은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 복합형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 외우시고. 다만 이걸 완화할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면 2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요. 2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못 줄여줘요. 주거정과 중심정은 줄일 수 있지만 고밀 복합형 10만 제곱미터짜리 고밀 복합형 10만 제곱미터짜리는 못 줄여요. 고밀 복합형은 줄일 수 없다. 10만 제곱미터는 줄일 수 없고 나머지 주거정과 중심정 줄이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줄이냐? 밑에 동그라미 D가 표예요. 표. 동그라미 D가 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 때 보면 됩니다.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586조. 언제까지 계획 세우느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촉진 계획을 나중에 세우는데 이때의 계획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수립 단계가 있고 결정 단계가 있는데 이 지정이 지구가 지정 고시 된 날부터 몇 년 내에 계획이 와야 되느냐? 2년 내 결정까지 와야 돼요. 수립 지나서 결정까지 2년 내 와야 되고 만약에 2년 내 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이 다음날 지구지정 효력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보겠습니다. 거기 586쪽 가운데 586쪽 가운데 괄호 3번 동그라미 1번 이것이 시험지에 나와서 작년 시험지입니다. 이거. 아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586쪽 괄호 3번 재정비 촉지구 지정 실효 해제 동그라미 1번 여기서 작년 시험지 나왔어요. 중간시 문제로 너무 쉽게 나왔죠. 몇 년짜리 나오죠? 2년 2 들어가는 거 2 들어가는 거 나왔어요. 2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2년 2 집어넣는 거 2. 이게 작년 시험지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는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거 꼭 외우시라고. 그리고 연장이 돼요. 이때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몇 년 범위에 연장할 수 있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기 그림표라면 이 지구정고시에서면 2년 내에 결정까지 오란 말이죠. 다만 연장은 1년이 되고 1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결정까지 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 587쪽 밑에 587쪽 밑에 재정비 촉진계획 1번 수립권자 나오죠. 시장, 군수, 구춘장 수립부터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춘장 수립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결정을 요청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결정을 요청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이 시장, 군수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역시 똑같이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기업 587쪽 밑에 기업 시장, 군수청장은 수립해서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 경우 둘 이상 신고에 걸칠 때는 공동으로 수립한다.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혼자 할 때는 혼자 하게 됐지만 안양시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하고 한다. 그러면 안양시, 수원시 공동으로 협의해서 신청해야 돼요. 자, 수립권자 일단 시장군 수청 나오고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수립하고 결정도 다 한다. 다 해먹어요.
누가? 특별시장, 과잉시장, 도지사. 어떤 경우냐? 두 가지. 협의가 안 될 때. 즉, 공동할 때 협의해야 되는데, 안양시장하고 수원시장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뭐 안 되더라.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나서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나서, 나도 내가 할게. 협의가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수립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 특별시장, 과잉시장, 도지사가 직접 하느냐? 이 경우. 요거. 2번인 경우. 2번인 경우. 2번인 경우. 즉, 특광도가 직접 진행할 때는 역시 자기가 계획도 수립해서 결정한다. 세 번째, 이겁니다. 3번인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진행할 때는 계획도 직접 수립하고 결정도 직접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결정 권력을 다 합치면 뭐가 된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자, 기본 강의에서 재정비 출범은 이 정도, 이 앞부분하고 중요한 거 요거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도시 재정비 출범 한 문제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되냐면은 하나만 더 봐드린다면은 591쪽 591쪽입니다. 591쪽 위에 3번 총괄사업관리자 591쪽 위에 3번 총괄사업관리자 총괄사업관리자는 누가 정하는가? 총괄사업관리자는 누가 정하는가? 거기 보니까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누구를 갖다가 총괄사업가로 지정한다?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가로 지정한다. 즉, 총괄사업관리자는 591쪽에 나왔어요. 총괄사업관리자. 요거 금방 해드렸고, 근데 비슷한 거 있어요. 헷갈릴까봐 시험 잘 나온 거. 588쪽. 588쪽 보면은 총괄 계획가가 있어요. 588쪽에 총괄 계획가. 총괄 계획가는 588쪽 위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588쪽 위에 동그라미 3번. 총괄 계획가. 누가 위촉하느냐? 시도의사, 대도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거 총괄 계획가 아시고, 비슷한 용어 총괄사업관리자는 591쪽 위에 아까 했어요. 591쪽 위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재정비 촉진법을 끝냈고요. 이어서 소방기본법 제8편 되겠습니다. 제8편 소방기본법 페이지 606쪽. 제8편 소방기본법. (606쪽입니다) 소방기본법은 종전에는 두 문제 나왔었어요. 두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한 문제가 나왔다. 한 문제. 단 한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쉬운 편으로 나오고 있고 주로 앞에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한 문제 앞에 부분에서 주로 나오고 용어 정의하고 화재 경계지구 이런 거 주로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우리 한 문제를 찾아보는데 비교적 약간 그래도 수월한 편입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용어 정의는 앞에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우리 한 문제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606쪽 용어 정의 잘 나오죠? 16회, 18회 때 이미 나왔죠? 첫째 들어갑시다. 용어 정의 수방 대상물. 수방 대상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선박입니다. 괄호를 거기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항구에 메어둔 것만 해당됩니다. 항구에 메어둔 것만 해당합니다.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되지 않는다. 시험지 나왔어요. 항해 중인 선박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관계지역, 관계인 다 나왔어요. 수방 대상물인 장소 및 그 이웃적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호에 활동 필요한 지역을 화재 관계지역이고, 그 다음에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자를 얘기합니다. 다음 소방본부장, 특별시관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도의사,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반 사항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으로 구성되는 조치인데 이것도 나왔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소방대는 세 가지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반 사항을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소방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누가 수립 시행하느냐? 누가 수립 시행하냐면은 거기 보니까 소방청장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반 사항부터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5년마다 이 규정입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소방청장이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윤도하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08쪽 위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은 소방 업무의 지휘감독. 소방 업무는 누구한테 지휘감독 받느냐? 시도의사의 지휘감독 받는다. 시도의사의 지휘감독 받는데 이번에 기준되기를 2번이 기준됐습니다. 불구하고 원래 시도의사 지휘받아야 했지만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대형 재난 등을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청을 지휘합니다. 누가? 소방청장도 지휘할 수 있다. 원래는 시도의사가 되겠지만 불구하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은 소방청장이 지휘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되고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어서 609쪽에 소방력과 소방용시설 많이 나왔어요. 소방력과 소방용시설 609쪽 02 소방력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력이라 부른다. 소방력은 뭐다?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력 확충계획 누가 수립하느냐? 이것도 나왔어요. 소방력 확충계획은 누가 하느냐? 누가 수립 시행하느냐? 시도의사. 이것도 나왔고 넘어갑시다. 소방용시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 22회 때 나왔다. 2019년도에 나왔다 돼 있는데 거기 소방용시설 이것도 잘 나와요. 일단은 누가 용수시설을 관리하느냐. 첫째 시험이 뭐가 나왔냐. 용수시설이란 뭐냐를 보면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소 이게 소방용시설입니다. 이거 소방용시설 누구누구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소. 그리고 이걸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하느냐? 시도의사.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한다? 시도의사가.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는 예외가 있냐? 시도의사가 아니다. 어떤 경우냐? 다만 수도법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되고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한다. 즉 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누가 유지 관리한다고요? 일반 수소사업자. 일반 수소사업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유지 관리. 첫째, 비상소화장치가 뭔가? 비상소화장치란 뭐냐면은 소방 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 용수시설에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게 바로 비상소화장치다 아시고, 이걸 누가 유지 관리냐? 똑같이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하니까 시도의사가 유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에서 한번, 그 중에서 소방 용수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몇 미터 이하가 되냐 보니까 주거적, 사업적, 공업적은 100m 이하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140m 이하에 있어야 된다. 고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611쪽 01 소방의 예방 1번 화재 경계주구 11회, 13회, 18회, 21회 화재 경계주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화재 경계주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천천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첫째, 화재 경계주구는 어떤 지역이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불잘 나는 지역이죠. 시장 같은데. 그게 바로 화재 경계주구인데 누가 정하느냐? 일단 아셔야 돼요. 누가?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정한다. 꼭 알아놓으세요. 시도의사가 화재 경계지구를 정한다. 어느 대상 지역을? 박스도 아셔야 됩니다.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예를 들어서 벽돌 건물은 틀립니다. 목조 건물입니다. 벽돌 건물이 아니라 목조 건물. 또 위험물 장비 처리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인 지역, 산업단지, 시옷 주의하세요. 시옷. 소방시설, 소방용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역. 근데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도자가 지정해야 되는데 안 지정을 안 해요. 그건 누가 얘기하느냐? 소방청장이 해당 시도자한테 지역의 화재 경계주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왜? 누가 안 하니까. 시도의사가 안 하니까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겁니다. 효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거기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소방특별조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거 하시고 넘어갑시다. 개선명령 읽어보니까 고치는 거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필요할 때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시설, 소화기구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고, 소방훈련 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상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에 대해서 소방 필요한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이건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꼭 아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시하려면 교육받으라고 며칠 전에 통보해 주느냐? 교육받으세요라고 관계인에게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10일 전 아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화재 등 발생 오인행위 통지. 이건 뭐냐면은, 시장 같은 데서 불 피우는 거예요. 연막탄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대가 잘못 알고 불난 줄 알고 출동하잖아요. 헛출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불 피우기 전에 연막탄 터트리기 전에 누구한테 사전에 신고하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 지역에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리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동 같은 거 할 때는 시도가 저런 정황에 따라서 누구한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치도 가니까. 어느 지역이냐? 아까 앞에 배웠던 화재 경계지구하고 약간 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같아요. 남은 일 없어도. 그래서 약간 중복됩니다. 앞에 배웠던 화재 경계지구가 중복된다. 이거 소방차가 잘못 출동하면 얼마 과태료 매기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 지역에 연막탄 터뜨려서 불난지라고 와봤더니 연막 터뜨렸다. 미리 신고 안 하고 했다. 그러면은 소방차가 허출동했잖아요. 그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합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인에 출동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금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4번 화재 예방 조치 위에 4번 별것도 아닌데 잘 나왔어요. 20회 나오고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다고 그랬죠. 한 문제 나오는데 수월하다고 그랬죠. 20회도 나왔었고 23회 작년도 나오고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화재 예방면은 요거 나왔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자에게 대해서는 다음에 명령할 수 있다. 이게 명령할 수 있는 걸 넣어놨어요. 불장난, 모닥불 하지 말라, 흡연,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거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 풍등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희한하게 들어있죠.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기 옛날에 아니죠. 몇 년 전인가요? 거기 그 외국 노동자가 장난으로 풍등을 갖다가 날렸는데 그것이 고양시에서 거기 난방하는 석유인가 뭘 저장한 탱크에 불 붙어가지고 타버린 적 있잖아요. 불이. 그 다음부터 이거 풍등등 소형 열기구 난리를 집어넣어놨어요. 이거 난리다 불 날까봐.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거라. 또 타고 나면 불, 화기 있을 우려있는 재해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도 위험물 등등을 갖다가 치우게 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근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냐면은 615쪽. 614쪽부터 보면 소방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출동할 때 도로를 막아놓거나 또는 엥 소리 나는데 안 비켜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 과태료 먹습니다. 또 고의로 차를 소방차가 못 나가게 막아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행정형벌을 먹게 되고 운행을 반행하면 위에 올라가서 소방차 우선 통행 이런 걸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 걸 이렇게 안 비켜주고 그러면 이런 것도 과태료 먹게 됩니다. 이런 건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우리는 615쪽입니다. 밑에 5번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설정하냐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누가? 소방대장이.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는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기억. 소방활동구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니은, 전기가스 이런 거 하는 자. 전기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스관도 끊어야 되니까. 이런 거. 의사, 간호사, 사람 다치면 날라야 되니까. 취재인력, 방송 보도하는 거. 수산무, 경찰 같은 거.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것도 결국엔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무조건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것이 출입자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누가 소방활동구역을 지정한다고요? 소방대장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16쪽 6번 소방활동 종사 이것도 별것도 아닌데 두 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불이 났는데 워낙 큰 불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소방대원도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다치게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불 끄게 할 수 있어요. 즉
소방본부장, 소방수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현지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관할구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 않도록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일을 시킬 때 그냥 맨몸을 시키면 안 돼요. 보호장구도 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경우 이들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막 뜨거운 데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때 보상합니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보상하게 됩니다. 근데 활동 비용 주는데 비용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보상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불을 낸 사람. 소방대상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즉 그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자는 안 줘요. 자기네 집 건물 불 끄려고 노력했다고 돈 줍니까? 안 주고. 두 번째, 불을 낸 사람. 고유가 실로 화재 같은 거 일으킨 사람. 세 번째, 그 현장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물건 가져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상 안 합니다. 벽에 다 있죠. 자, 고인도 하시면 되겠고. 쭉 가시고, 그 다음에 618쪽. 올라가서 제3장 소방 관련 기타 규정 1. 소방무의 응원 1. 소방 응원의 요청. 이런 것도 시험지에 나와서 별것도 아닌데, 불이 났는데 이 A 소방대가 모자라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에 있는 소방대 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볼까요? 응원 요청. 소방부분장이나 소방장은 소방활동할 때 긴급한 경우는 이웃한 소방부부장, 소방장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응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응원 요청 받은 소방부부장, 소방장은 정당한 사업 시 일을 거절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번도 중요한데, 도와주러 왔으면 누구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되느냐? 누구의 지휘를 따르느냐? 파견한 곳이 아니라 요청한 소방부부장, 소방장 지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파견한 곳이 아니라. 됐고요. 다음 2번 소방력 동원. 이게 뭐냐? 이건 약간 중요한 게 있어요. 소방력 동원. 이게 뭐냐? 소방력 동원은 전국적으로 동원할 때. 그러니까 보통 시도의사의 지휘 감독받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부 소방대를 갖다가 저기 성북 소방대 도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중부 소방대를 갖다가 인천에 저기 계양소방대 도와주라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 불났을 때 강원도 소방대 내에서는 강원도시가 할 수 있지만 경기도나 또는 경상도에 있는 소방대를 오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여기 보니까 소방청장이. 이걸 소방청장은 이게 바로 소방력 동원입니다. 소방청장이 전국적으로 동원하는 게 바로 소방력 동원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워낙 크니까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정될 때는 각 시도시한테 행정안전무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소방력 동원할 걸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청장이 경기도 소방대 좀 도와주시오, 강원도 도와주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이걸 뭐라 한다? 소방력 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20쪽 소방교육훈련. 620쪽입니다. 소방교육과 훈련. 먼저 소방대원에 대한 것은 교육훈련을 불러요. 소방대원한테 하는 건 소방교육훈련이고, 그 대신 이런 학생들 같은데 훈련하는 것은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이에요. 학생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안전교육 훈련이고, 소방대 자체 할 때는 소방교육 훈련입니다. 소방교육 훈련은 결국 누가 한다? 소방대한테 하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예요. 화재 진압 훈련, 인명구조 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 현장지휘훈련인데 밑에 거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 횟수 기간. 소방대한테 시키는 교육훈련 종류에서 횟수는 2년마다 한 번. 2년마다 한 번. 2년마다 한 번이고 기간은 2주 이상. 외워놓으세요. 소방대 교육받는 거 2년마다 한 번, 2주 이상입니다. 2주 이상 받게 되면 그거 맨날 가야 되겠네. 2주 이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겠네요. 그렇게 2년마다 한 번, 2주 이상. 사실상 소방대는 고생이 많이 합니다.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고생이 많고 위험부담도 많죠. 위험부담도 많죠. 많이 다치는 건 뭐 다반사고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소방대원에 대한 많은 그거를 좀 많이 해주기도 해주면은 더 많이 해져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보험도 소방자동차 보험가입도 해주고 소방대를 위해서 소방활동에 면책 불을 끄다가 뭐 잘못 있으면은 그런 것도 감경이나 면제할 수도 있어요. 불 끄다가 잘못됐던 거니까 그래야지 자신있게 불을 끄죠. 그럼 다 피할 거 아닙니까? 또 소송 지원도 할 수 있고 변호사 같은 거 사가지고 이 소방대원을 갖다가 소방공무원을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걸 갖다가 다 새로 생긴 거예요. 거기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같은 거, 소송 지원 같은 거, 보험가입 이런 건 다 새로 생겼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소방대원은 고생하니까 보호하려고. 다만 그 위에 제일 위에 가로 3번 학생들한테 시키는 건 뭐라고 하냐? 소방 안전자가 됩니다. 소방 안전교육입니다. 소방 안전교육. 소방 교육까지 한 거, 소방 안전교육. 학생들한테 안전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이때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읽어볼까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물의 정한 바에 따라서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진짜 오래된데 10년, 20년 된지 모르겠는데 15년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어느 학교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 할 때 이거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고 애들 위험하니까 우리들이 대신할게 하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걸 그 사다리차 같은 데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게 잘못되어 떨어져가지고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좀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가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 교육에 따른 학생한테는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요. 대학생은 안 하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622쪽 제일 밑에 소방신호 17일 때 나왔는데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밑에 622쪽 소방신호는 4가지가 있어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간단히 물어봤어요. 다음 중 소방신호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특별신호 없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쉽게 나온 적이 있고 다음 화재조사 마지막이 되겠는데 화재조사 화재조사는요 불났을 때 조사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조사를 가죠. 그래서 공무원도 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사 의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때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고 방범의 조사 전담선 운영과 화재 조사 자격 등 화재 조사 필요한 거는 행정안전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2번 출입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관계인한테 자료를 제출도 명할 수 있고 공무원이 가가지고 물론 소방공무원이지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다 적기도 하겠죠. 이때 관계공무원은 그냥 가가지고 막 물어보면 안 되고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보여준다. 즉 소방공무원 공무원증이라든가 출장면회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걸 갖다가 마음대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관계인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누설하면 안 된다. 이거 보니까 내연의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누설하면 안 돼요. 그냥 불났다는 사실만 얘기해야 되지 내연의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협조하느냐? 3번 경찰이 협조합니다. 수사기관. 그래서 경찰이 협조해야 돼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불낸 거다 이러면은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때
소방청장 등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증거물을 압수했을 때는 화재사위에서 수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 조사할 수 있고, 또 수사기관은 거기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이거 오히려 반대로 돼 있네 보니까.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소방청장, 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수사기관에 체포된 자, 이미 사람이 붙잡혀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가서 경찰서 가서 조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소방청장, 소방부장, 소방서장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서 그 체포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고, 또 압수물건도 조사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또 4번도 또 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또 소방 공무원하고 국가 공무원 서로 또 협력해야 돼요. 오히려 경찰 공무원이 또 소방서장에 대해서 거기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소방서장이 또 누구다? 경찰한테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죠. 협력해야 되죠. 그 얘기 나오죠.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누구하고 협력하냐면 제일 밑에 보험회사가 더 철두철미하게 따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보험 타려고 보험 여러 개 들어놓고 불린 것 같다. 그럴 때는 보험회사가 더 조사하거든요. 이럴 때도 역시 소방본부, 소방서 등 관계기관하고 관계 보험회사가 서로 간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 인도하시면 되겠고, 624쪽 한국 119 청소년단, 이건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9 청소년단 벽에다 있어요.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지에 나올 만한 건 625쪽 한국소방안전원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은 625쪽 누구한테 인가받아 설립하느냐? 소방청장 인가받습니다. 소방청장 인가받는다. 그 다음에 안전원은 법인입니다. 정식 법인입니다. 그리고 민법 중 안전원은 사단법인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있는 것 빼놓고는 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민법 중 재단법인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준용한다. 꼭 알아놓으세요. 안전원은 법인인데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원 업무 좀 보는 게 나아요. 626쪽에 괄호 4번. 626쪽에 괄호 4번. 안전원 업무. 안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몇 가지 업무 수행하죠? 1번, 2번, 3번, 4번, 6번. 어렵게 나와도 나올 수 있어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업무, 기구, 조사, 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염물 발간 등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실보상 627쪽 손실보상에서는 뭘 좀 아는 게 중요하냐면, 물론 나머지는 우리가 시험에 갈 때 좀 봐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멸시효입니다. 어디 나오느냐? 628쪽 제일 밑에입니다. 이거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4번 소멸시효. 628쪽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628쪽 밑에 괄호 4번 소멸시효.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행사하자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까 도전법상 그보다 청산금 소멸시효는 얼마였죠? 5년이었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여기서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소방기본법 한 문제 나옵니다. 비교적 좀 쉽게 한 문제가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한 건 나오겠지만 나중에 시험화 강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것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8편 소방기본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9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5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2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